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이제 앞에 테슬라 얘기는 짧게 하고 뒤에 전체적인 시장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전에도 앞서서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뉴스를 잠깐 확인을 하면서 보는데 마윈이 이제 결국에는 중국 정부 쪽과 발을 맞추는 걸로 의견을 상당히 굽혔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엔트그룹의 일부라도 국유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9천억 달러만큼의 경기 부양책을 이제 조금 시간상으로 브레이킹 뉴스는 아닌데 잠정 합의하면서 올해상에 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태양광 주식들은 화진일보였나 중국 내에서 그 탄소 배출량을 계속해서 줄이겠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 조금 더 훈풍이 들고 있는, 조금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얘기로 넘어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FSD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7인가 8인가 굉장히 빨리 발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채워놨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속도로 ADAS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결과로는 가격도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재 FSD를 얻으려면 한 $10,000 정도가 들죠.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리스해서 모델 Y나 3를 쓰는 비용이 조금 한 10% 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는데, 이 금액을 거의 사용할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차에다가 $10,000를 베팅하는 건 이게 무게중심이 좀 안 맞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쨌든 일반 얼리어답터층에게까지 FSD 베타를 시연하는 시간이 대략 2021년 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시기에 맞춰서 FSD 옵션을 출시할 예정임을 밝히긴 했어요. 예전에 테슬라 이제 해커 분들이 구매 옵션상에 구독 옵션이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코드는 짜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미리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발표였고, 그리고 중국의 FSD 채택률이 지금 실제로 아직 높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높진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중국 내 차량 판매가 늘어날수록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그래서 좀 크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업에 대한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이런 환경들이 더 전기차 시장의 전체적인 정의에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냐면 친환경 부분은 거의 지금은 사실 완벽히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 인센티브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모빌리티 분야도 자율주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규제를 얼마나 오픈해 주느냐, 그것이 이제 그것에 따라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 작아질까도 갈리게 되고, 탄소 배출 규제라든지 지원책의 규모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서 지난 3분기에 이제 2021년에 대략 탄소 배출 규제가 유럽에서 강화될 거니까 갑자기 유럽 시장에 이런 BEV라든지 모든 거를 다 유럽에다가 먼저 때려서 먼저 브랜드 출시를 때려 넣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책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런 주자로 본다면 유럽연합과 중국 이 두 가지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럽연합은 이번에 유럽연합 회복기금 이거를 이제 6,720억 유로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정도 내에서 37%가 무려 이제 그린 스티뮬러스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녹색 부양책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이런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거에만 지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이오 연료나 가스 이런 쪽에도 대체 연료에 대한 자원도 들어가고,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나 이제 빌딩의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빌딩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바이든 정책상 빌딩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허니웰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자전거도로나 전기버스, 이런 전력원 등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데에 이제 수천억 규모가 다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배터리 셀의 생산이나 배터리 셀의 원재료 채굴, 그리고 정제 이런 쪽에서는 유럽이 상당히 중국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데, 중국과 함께 서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체 밸류체인을 가져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주자가 어쨌든 유럽연합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흥미가 생기신다면 이전에 올려드렸던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들 전기차라는 그 하드웨어 그 자체와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의 하드웨어 측 측면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 다크호스처럼 한참 전부터 언급되어 온 것이 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난 10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이 도요타의 전고체 전지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업계 전체가 막 이렇게 술렁인 바 있었습니다. 2020년도 초반, 그러니까 2020년대 초반, 대략 뭐 2024년, 2023년 이쯤에 이제 시판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워낙에 이전부터 도요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만 이전에는 보통 상용화 시점을 다들 2030년 전후로 보고 있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등도 그때쯤보다 조금 일찍 혹은 그때쯤에 맞춰서 이런 전략을 짜왔습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이렇게 갑자기 약간 비교적으로 좀 진실만을 얘기하는 이런 이미지였던 도요타가 이런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하겠다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도요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과 도요타라도 지금 이게 마케팅으로 보는 거다 이런 입장이 두 개가 좀 날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쨌든 자동차 공학과에 계셨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쪽에 연구를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전고체 전지를 가장 먼저 상용화할 수 있는 기업은 도요타다, 그런 입장은 조금 컨센서스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요타는 예전부터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로 돈을 벌다가 그거를 이제 일찍 하이브리드 쪽으로 주력했고,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 단계도 계속해서 한참 일찍부터 R&D를 하고 있었죠. 그 중에 배터리 전기차로 들어가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승부를 걸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 올 재팬이라는 프로젝트 하에서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전고체 전지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 세계 전고체 전지의 특허 중에 대략 40% 정도를 도요타 쪽이 차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도 이런 도요타의 계획에 맞춰서 R&D를 좀 더 늘리고 기존의 상용화 목표 시기를 2030년대 초반 정도에서 2020년대 후반 정도, 28년이나 30년 사이 정도로 이제 맞추는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겹쳐서 보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전고체 전지에 대한 얘기와 이거를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패를 좀 깐 겁니다. 그래서 아키오 도요타, 저기가 틀렸네요. 스펠링이 좀 틀렸는데, 아키오 도요타 이분의 발언이 대놓고 얘기를 했죠. 기존의 내연기관 기업을 죽이고 막대한 투자를 늘리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다기보다 일본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고 봐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런 결국에는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의 대변환과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일본은 에너지 생산의 70%를 LNG나 석탄 화력 발전으로 얻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정부만이라도 조금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좀만 천천히 갑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도요타의 지금 전략에 대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를 하고는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의 꽤 오랜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빨리 넘어가서 하이브리드를 선점을 했고, 그 당시부터 벌써 배터리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었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강력한 연비와 고장이 정말 잘 안 나는 튼튼한 이미지로서 하이브리드 이미지의 최강자로 군림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보급되는 걸 기다리는 상태이고, 그리고 약간의 전력상의 공백이 생겼죠. 지금 시기에 너무 이 하이브리드에서 원래 전고체가 배달될 쯤에 그렇게 전고체로 넘어가는 걸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기차의 시대가 테슬라 때문이지 이게 빨리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도요타 미라이랑 해서 이런 수소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것까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충전소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쪽의 개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급한 대로 도요타 입장에서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를 쓰고는 있죠. 규제나 보조금이 강한 시장에 일단 중국에다가 3종의 지난 4월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형 모델에다가 구조로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드릴로 그냥 쏙쏙 빼가지고 이런 배터리 전기차의 내용을 넣고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요타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본 시장은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일본 내에서는 꽤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놓고 아키오가 좀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런 식이면은 일본에서 차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 없을 거다, 이런 내용까지 강력하게 말하면서 조금 일본의 정책이라가도 조금 더 이 내연기관의 퇴출이라든지 하이브리드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를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건 도요타는 지금 시간을 끌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전고체 배터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점은 확실합니다. 2008년에 도요타가 전기차 배터리 수준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편에서는 2008년쯤부터 전고체 배터리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연구를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는 영 떨떠름해 보이는 모양이고, 여전히 겨우 회복은 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이 좀 더 날아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 도요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죠. 오늘 투자의 생각 중 전기차 산업 전체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